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고요. 왜냐하면 12시가 진짜 꿀잠 자고 일어났어요.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이 느낌. 거의 매일 한 8, 9시간 자다가 거의 9시간 잤던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12시간 자고 컨디션이 너무 좋고 기분도 좋고 네. 그리고 또 느끼는 것은 죄송해요. 지금 책을 펼치느라고 하여튼 컨디션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자고 일어나니까 확실히 가장 좋은 건 일어났을 때 기분이 너무 좋고 상쾌하고 진짜 이 세상 모든 일을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 막 벅차오름, 설레임. 그래서 정말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딱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자고 일어나면 커피 맛이 너무 좋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부자의 행동 습관. 요즘에 조금 이번 달에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법을 그 기간을 치르면서 좀 편안하게 넘어갈 때도 있고, 좀 요렇게 이번 달처럼 아무래도 환절기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한데, 어쨌든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보냈고, 네, 그래서 지금은 사이토이토리님의 책을 읽으면서 좀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의 행동 습관. 사이토이토리님 책. 아이고, 렌즈가 불편감이 약간 있어가지고. 오케이, 부자의 행동 습관. 행동의 소중함, 부자의 생각. 오케이. 근데 이게 조금 좀 눈이 조금 부시니까 어떤 식으로 읽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오케이. I think that's no, it's too dark. 아이고 죄송해요, 아이린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이상하게 눈이 네, 렌즈가 불편감이 있어서 세척하고 다시 켜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책을 읽어보면 오케이. 왜 저렇게 크게 얘기하는 거지? It's okay. 저는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목표로 변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의 꿈이 목표로 변해가는 것이 핵심이다? 나의 꿈과 목표. 저는 꿈과 목표는 동일한 것 같은데요? 꿈이면서도 목표인 거. 그리고 아이린님, 우리가 이번 주 동안은 그냥 다독을 하기로 했잖아요. 다독하면서 정독. 그래서 생각하는 거는 독서노트 할 때 좀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설사 당신이 내심 매월 3,000원씩 평생을 모아도 모자라겠지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로 죄송해요. 매일 3,000원씩을 모으는 실천을 통해 가까운 미래의 꿈이 당신 쪽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꿈이 현실로 다가오다니 재미있는 이야기죠? 저는 계속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또 말한다. 오케이. 그것을 풀어 말하자. 그러면은, 할 때 정말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쵸? 그것을 풀어 말하자면 당신의 행동을 통해 꿈이 스스로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 여러 가지 그거에 이루기 위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게다가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일에 몰입하게 되면 수입도 늘어날 뿐더러 가속의 법칙이 작용해서 몇 년 뒤에는 정말로 꿈꾸던 집을 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목표를 확실히 정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꿈이 먼저 현실로 다가옵니다. 만약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 꿈을 그저 꿈인 채 끝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꿈을 목표로 실천 가능한 일부터 꾸준히 해나가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핵심은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먼 여정이라도 한 걸음을 내디디면 반드시 그만큼 당신의 꿈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진짜 성공이란 성공이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오케이. 평범한 사람들은 대체로 곧바로 시범목이라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이건 안 되겠다라며 지를 포기해버립니다. 실현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죠. 작은 성공이라도 그것을 이어가다 보면 성공했다는 성취감이 뇌에 착착 스며들어 점점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그러면 곧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자신의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꿈을 꾸고 싶다면 이룰 수 없는 꿈만 꾸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루기 힘들어 보이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고 싶다면 우선은 그 꿈에 가까워지기 위한 다른 작은 꿈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작은 꿈의 성공을 성취하며 당신이 바라던 그 꿈을 계속해서 이어가세요. 셀러리맨으로 출세하고 싶다면 대리가 되기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한 사람은 자네 말고는 없을 거야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분발하세요. 근데 이게 참 책이 어떤 부분에서는 노력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노력한 사람은 없을 거야 이 말을 들으라 하고 참 그래서 이 참 같은 책이라도 다른 말? 오케이.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대리가 되려면 더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대리가 될 수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당신의 후임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당신은 대리보다 위의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위쪽만 쳐다보고 발밑은 살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종 보지 못한 장애물에 발이 걸려 넘어집니다. 목표란 낮게 세우는 것이 철칙입니다. 꿈은 적게, 노력은 크게 명심하세요. 그러면 꿈을 금방 이룰 수 있을 뿐더러 꿈을 이루는 또 다른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성공을 이어가다 보면 당신은 자연스레 이기는 습관이 붙고 천하무적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 기운이 저절로 나에게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남과의 약속도 자기와의 약속도 같은 이치입니다. 입을 다문 채 그만두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 되어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이 점을 조심하세요. 당신이 전에는 못했던 일을 계속 해내는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맞아요. 이게 조금 밝아서도 안되고 제가 눈을 좀 편안하게 맞추려고 하는데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죄송해요. 이걸 잘 못 맞추겠네요. 오케이, 이건 너무 밝아서 눈이 필요하고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전에는 못했던 일을 계속 해내는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성공 경험을 계속 쌓아나가지 않으면 성공한 사람이 되지 못할 테니까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로 인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성공이니까요. 요컨대 본질적으로 말하면 실패란 없습니다. 단지 경험이 있을 뿐이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는 경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단 오늘의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고 다시 내일을 향해 도전하면 됩니다. 그런다면 미래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의 도전은 내일의 경험으로 바뀝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질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진다 하더라도 단지 자신에게 진 것입니다. 상대가 강해서 지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약해서 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를 바꿔나가면 됩니다. 지는 습관을 이기는 습관으로 바꾸면 됩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나 자신이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실패할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나에게 그 일에 실패할 만큼의 실력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을 통해 이제는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점을 고치고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나 자신입니다. 100번 져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에 이겨야 진정한 승리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신은 특별한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도 나도 모두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인간이 신념에 불타오를 때는 정말로 굉장한 파워가 나옵니다. 저에게는 마루카는 계속 성장한다 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신의 분신입니다.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이유도 신이 마음속에서 그 소망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신은 마음속에서 우리가 내는 감사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저는 신이 정말 좋습니다. 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맞아요. 신. 내 안에 있는 신. 여름에는 냉방이, 겨울에는 난방이 되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회사는 거품 경직 이후에도 쭉 실적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이 세상을 가난하거나 괴로운 것이라고 여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그 파동은 실제 현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도 가난하다거나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인간이 생각하는 파동은 실제 현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도 가난하다거나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이 너무 하고 싶은데 생각을 막 정리하고 싶은데 지금 이번 주는 다독이니까 조금 줄여볼게요. 아이린님. 이 세상은 정말로 풍요롭습니다. 신이랑 얼마나 그런지요. 이 글이 너무 좋지 않나요? 인간이 생각하는 파동은 실제 현실을 만든다.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내가 하는 생각은 파동을 만든다. 제가 이 생각을 좀 정리하려고 지금 이미지 공유하고 있어요. 네, 독서 노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로 풍요롭습니다. 신이란 얼마나 너그러운지요. 잠시만요. 오케이. 이거 오케이.
저는 지금까지 돈을 모으자라고 결심한 적이 없습니다. 쓰고 남은 돈이 모인 겁니다. 오케이. 저는 지금까지 돈을 모으자라고 결심한 적이 없습니다. 쓰고 남은 돈이 모인 겁니다. 다 쓰지 못한 돈이 모였을 뿐입니다. 제게는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지금은 돈을 모아두자라는 사고방식이 없습니다. 오케이. 물론 돈을 모으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고방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고방식으로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인드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연예인 창견에서도 봤는데, 와, 진짜 제가 너무 놀랐던 게, 돈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주는 행동, 이런 것들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저렇게 해도 부자는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여기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좀 돈을 쓰는 것보다 이렇게 좀 움켜진다 그러죠.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한데, 그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사회적인 위기가 와도 나는 조금 크게 타격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근데 또 요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인간이 생각하는 파동은 실제 현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도 가난하다거나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풍요롭습니다. 신이란 얼마나 너그러운지요. 저는 지금까지 돈을 모으자라고 결심한 적이 없습니다. 쓰고 남은 돈이 모인 겁니다. 다 쓰지 못한 돈이 모였을 뿐입니다. 제게는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지금 돈을 모아두자라는 사고방식이 없습니다. 물론 돈을 모으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고방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고방식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가난하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존재니까요.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맞아요. 근심 걱정을 말하는 거예요. 별론 것 같아요.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실제로 풍요로워지는 사람은 저 자신입니다. 풍요로움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저이므로 그 열매를 수확하는 사람도 저인 것이죠. 누군가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 그 광경을 바라보기만 하며 자신의 밭에도 싹이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봤자 그런 일은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가벼워질 만한 그 행복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저니까요. 열매도 제가 수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게서 들은 그 이야기를 저처럼 세상에 뿌리지 않는 한 열매를 수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에게 사랑이 부족하면 그건 사랑의 씨앗을 뿌리지 않아서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아주 즐겁게 삽니다. 바로 즐거움의 씨앗을 뿌려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로 지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과거에 당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입니다. 사회에 빨리 나왔으니 이득이야.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 파나소닉의 창업자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중학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에도 시대의 사상가로 공피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항상 책을 읽어 일본 교육의 기초를 세운 니노미야 긴타로는 애초에 학교라는 곳을 가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스스로 위대해지는 법이다. 훌륭한 사람은 스스로 위대해지는 법이다. 그물에 담겨 고기잡이를 할 때도 그 일이 게임이 되면 지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은 없을 테죠. 축구든 마작이든 뭐든 간에 게임이라는 그 이름이 붙으면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우리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싫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세금을 내는 게 전혀 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본이 저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정말 이 생각이 달라지는 미국은 나의 것이다. 그러니 세무서 직원들이 저의 종업원인 셈이죠. 세무서 직원들이 전국에서 수고만 돈으로 도로도 만들고 다리도 만드니 그 덕분에 저는 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되어 수확을 하면 그 결실을 종업원이 세금으로 거두어가서는 전국에 뿌려주니 이듬해 가을에 또다시 제가 수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세금을 내는 게 싫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인간은 제한선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성장하다가 망할 수 분명히 있겠지만 그건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일을 하니까 망한 거다.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즐거운 일이라면 그로 인해 사업이 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그래도 망했다면 그 이유는 자신이 즐거움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하는 일 나에게 도움이 되고 즐거운 일이다. 그거 맞잖아요. 나만 행복해지면 된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이대로도 괜찮아. 지금부터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당신에게. 인간은 현상 유지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생물입니다. 마이너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플러스를 더욱 크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우선은 스스로에게 이대로도 괜찮아 라고 말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을 자주 하게 되면 남에 대해서도 이대로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매일 이 말을 읊조립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이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주세요. 분명 당신이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덕에 상대방의 마음도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이린이 무료가 하는 얘기 뭐죠? 아이린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이렇게 괜찮아.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일이라도 저의 방법을 안내받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똑같은 고민을 상담받는다면 아이는 이 문제가 평생 발생하지 않으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반면 고민하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갑자기 스스로 답해보세요 라고 요구하면 대부분은 말문이 막힙니다. 그러니 고민하는 사람의 측근들이 제시한 해결법을 듣고 당사자가 마지막에 대답하는 것이 이 방법의 포인트입니다. 먼저 고민을 상담한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발생한 문제는 아무래도 주관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결국 감정적으로 치닫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어지간해서는 최고의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쓰면 당사자가 제3의 시점으로 문제를 볼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아이디어도 더해져서 최고의 해결책이 탄생합니다. 신이 우리에게 문제를 안겨준 이유는 그 사람의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맞아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생각해보면 그걸로 인해서 성장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이게 엄청난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쩔 때는 또 불운이라고 생각했는데 천운인 경우도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믿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신은 항상 나의 편이고 하늘은 항상 나의 편이었고 나를 보호해 주었다. 그게 강력한 믿음을 더 넘어선 그걸 아는 삶.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알고 있어. 항상 하늘은 나의 편이니까. 나에게 모든 일어나는 일에는 이유가 있다.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가령 아내가 누군가에게 불쾌한 말을 들었다면 그 사람 그런 말 하지 마세요라고 경고하거나 인간의 뇌는 쓰지 않는 부분은 점점 퇴화합니다. 반면 쓰는 부분은 점점 단련됩니다. 그거 맞는 것 같아. 행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감정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결국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내가 하고 있는 그 습관적인 생각, 말, 행동 이 모든 것들 생각이죠. 습관적인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실제로 자신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곧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동정만으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의 공유란 그 문제를 통해 함께 정신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상대의 푸념을 들어줄 때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관점에서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 서로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내가 어떤 실수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괜찮아, 일은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좋을까, 무엇을 조심하면 좋을까, 요게 중요한 거죠. 그쵸? 매일 괜찮아서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니까요. 저희 제자가 되어 성공한 사람들 중 이들이 저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그들은 저와 만나지는 않았으나 저의 책을 읽거나 CD를 들으며 저의 가르침을 배우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히토리시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의 가르침 중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고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반면 저와 만난 사람은 제게 직접적으로 문제 해결책을 묻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은 제게는 가능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불가능할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히토리 씨에게 물어보자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히토리 씨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스스로 공유해 볼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걸맞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고민하는 사람이 실행할 수 없을 것 같은 조언은 아무리 근사한 내용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실행할 수 있어야만 올바른 해결책입니다. 우리에게 발생한 그 문제에도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저의 마음속이 아닌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는 만큼의 일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한 뼘 더 성장하게 되고 한 단계 위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그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책을 가진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문제는 반드시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나옵니다. 결과보다 답을 이끌어내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히토리 씨라면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생각하면 저의 사고방식을 참고하면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결책을 찾게 되므로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해답이 나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문제를 껴안고 고민하며 그에 휘둘리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신은 오직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만을 냅니다. 가끔 이런 어려운 문제는 못
풀겠어? 라고 말하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해답은 반드시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해답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정신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답이 옳은지 그른지보다 그 답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가령 덧셈과 뺄셈을 한창 배우는 중인 초등학교 1학년이 푸는 그 문제를 제가 방정식을 이용해 풀고 정답을 말한다면 그것은 틀린 해법입니다. 장사를 시작한 지 1년째인 사람에게 장사 초보자를 위한 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장사의 배타량이 해결책을 제시한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상인으로서 기초 체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오늘은 어제는 또 다독을 했으니까 일단은 30분 읽었고 여기서 한번 하고 독서 노트 하고 그리고 루틴을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 아이린님.